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것들, 그리고 혹은 안짱다리 문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보다는 좀 서로 상관관계를 발생시키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이제 그 네 가지, 앞발, 뒷발, 옆구리, 발 벌어지는 거, 기립근, 어깨 높이, 그리고 상체 왼쪽에 피가 부족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안짱다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엄지손가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게 됐는데,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성을 두고 가장 대표적인 건 네 가지, 또 플러스 원 한다라면 안짱다리 문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보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혈액순환에 가장 표면적, 그러니까 외향적으로도 이렇게 벌써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게 나타나고, 어깨 높이나 앞발, 뒷발, 발 벌어지는 거, 그죠? 또 근육의 양, 두께,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했던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안짱다리 문제가 보여서 이걸 해결하려고 조금씩 운동하다 보니까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창자로 올라오면서 문제를 일으키더라. 받아들여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기립근 문제와 왼쪽 가슴, 왼쪽 등짝에 이쪽이 부족한 현상들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를 받아주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몸에 예상치 못했던 명현현상이나 증상들, 아픔, 통증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그냥 예시적으로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게 네 가지 것들 있잖아요. 네 가지 요소들. 대표적인 네 가지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개선,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전부 다 90, 90, 90, 90 이렇게 해결이 돼 있다라면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개선이 돼 가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발, 뒷발 문제는 거의 90% 정도 해결된 것 같다. 크게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금 하루에 한두 번 신경 써주면 앞발, 뒷발 문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90 정도는 해결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앞발, 뒷발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매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잘 하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발, 뒷발 문제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앞발, 뒷발이 교정되지도 않고 비슷해지지도 않고 이렇다 그러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70 정도 된다. 80 정도 된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양발 벌어짐은 이제 옆구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옆구리가 어느 쪽이 센가, 이거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까지도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90에서 95 정도는 해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왼쪽 옆구리에 거의 안 차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동안은 그 14g짜리
이런 모래주머니를 빈 껍데기 속에 안 들어있는 모래주머니를 뭐 찾다 벗었다 매일 한 번씩 그죠? 4시간 6시간 찾다 벗었다 차는 시간이 한 4시간 6시간 정도. 근데 지금은 요즘 들어서는 거의 안 찬지 거의 한 일주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안 차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안정화가 돼 가니까 이것도 안 차기 위해서는 약간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안 차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진 거 왼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두드려주고 안쪽으로 두드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한 게 있죠. 그 길이급 문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한 80 내지 90 요 정도 해결된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한 80 정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그냥 한 80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다 이랬습니다. 길이끈이 어느 정도 오른쪽이 약한지. 하지만 지난 동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오른쪽 길이끈이 약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 80 정도 된 것 같고 그 지난 동영상 찍고 한 이틀 3일 후에 그러니까 뭐 오른쪽 길이끝 누워있을 때 뭐 이런 쪽으로 좀 모래주머니 250짜리 한 개도 놓기도 하고 2개를 끼워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쪽 오른쪽 길이끝 쪽으로 힘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힘이 들어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오른쪽 뒤쪽 길이끈 쪽이 힘이 들어오면서 왼쪽 길이끈 쪽이 좀 약해진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허리도 약간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다기보다는 하여튼 혈액순환의 변화로 인해서 약간 왼쪽은 약간 비어가는 듯하고 오른쪽은 꽉 차들어오는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한 2번 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래 보니까 어깨 높이를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하든가 오른쪽이 진짜만 한 2mm, 3mm 더 높다 혹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단지 길이끝만으로 얘기하자면 지난번 동영상 찍을 때는 한 80 정도 됐는데 지금은 90 이상 정도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체 순방향 운동 쪽으로 이제 왼쪽 가슴, 왼팔 운동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쪽은 여전히 제가 잘 줘도 70 정도밖에 못 줍니다. 70. 제가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50년이라는 시간을 이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잘 줘도 70이다. 한 60에서 70 이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끊임없이 관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왼팔 운동. 근데 그 특이한 거는 제가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 있을 때는 왼팔을 밑으로 내리는 운동을 이상하게 하기 싫어지더라.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막 위로 치는 것도 가끔씩 치기도 했는데 쳐서 좋을 때도 있는데 전에처럼 막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별로 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양쪽 어깨 비슷해졌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 어깨가 살짝 더 높으니까 양쪽 어깨를 툭툭 치고 양쪽 어깨 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쪽 폐를 다 들어주기도 하고 횡격막을 자극을 주기도 하고 머리 쪽으로 피를 좀 올려 보내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 어깨를 좀 많이 쳤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왼쪽 팔을 내리면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컨디션도 운동을 하는데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깎아먹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컨디션적으로. 그 밑으로 내리는 거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왼팔을 그냥 편안하게 흔들어도 좋았어요. 편안하게 흔들고 양쪽 어깨 치고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려 있을 때는 오히려 오른팔을 밑으로 살짝 눌러주니까 사실 오른팔 운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대칭 운동처럼 오른팔을 운동을 이렇게 해줘야만 오른쪽 폐도 좀 어느 정도 잘 들리고 또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오른팔 운동도 동시에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왼팔이 약하다고 왼팔만 자꾸 주구장창 흔들면 몸이 조금 이상해져요. 느낌이 강제로 막 끌어당긴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항상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자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 비대칭 운동을 섞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말하면 앞발 뒷발 90, 옆구리 90, 기립근 90 정도를 봅니다. 근데 왼쪽 가슴, 이 상체 쪽은 70, 잘 줘도 70입니다. 90, 90, 90, 70. 이 정도 숫자는 좀 좋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맞추기가 어느 정도 용이해요. 90, 90, 90이니까 아직 앞발, 뒷발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옆구리는 하여튼 제가 좀 요즘은 잘 신경을 안 써요. 진짜 한 95, 97 이 정도 돼도 가끔 이게 두드려주는 거, 왼쪽 다리 안쪽, 바깥쪽 이렇게 두드려주는 걸로만 통제해 주니까 한 90, 한 5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약간 신경을 쓰기는 쓰죠. 또 기립근 또 혹 모르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높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90, 90, 90 맞춰놓고 약간씩 신경 쓰면서 왼팔 운동, 양쪽 어깨 들썩, 머리 흔들어주기, 바람 불어주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크게 어긋나거나 꼬이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몸이 좋을 거다, 막 컨디션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나름대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불편한 것들이 있고, 그게 다 맞아졌다고 해서 제가 몸이 뭐 완전한 정상인처럼 완전히 회복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폐도 여전히 좀 처져 있고, 창자도 뭔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면서 창자가 막 조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창자가 조정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서 어떤 때는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창자가 자기 혼자 그냥 야릇하게 아프기도 하고, 뭔가 찌그러진 것이 막 펼쳐지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괜찮아져요. 또 희한하게. 그게 뭔가 조정 현상, 조종이 아니고 조절도 아니고, 그죠? 뭔가 어그러졌던 게 펴지는 때 나타나는 그 묘한 불편함이 있어요. 또 그게 창자가 바뀌면 또 머리 쪽으로 또 이렇게 변동이 와요. 또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어떤 때는 막 살짝 아파요. 하루 이틀 아프다가 또 은근슬쩍 없어져요. 또 무릎이 이렇게 막 시끈시끈 아프다가 또 하루 자고 나면 없어지고. 그 창자가 바뀌면서 또 횡격막이 위치가 이동이 되면서, 변경이 되면서 몸 전체 혈액순환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건 조금 일종의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이라는 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로 봐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타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불편함이거든요. 어색함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좋은 걸로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만 지난 동영상, 두 번 정도 지난 동영상에서는 다리 90, 옆구리 90인데 기립근이 한 7, 80 됐단 말이에요. 왼쪽 가슴은 한 70 정도 되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90짜리, 그러니까 안짱다리를 막 건드리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기립근이 70밖에 해결이 안 되고, 이쪽도 70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짱다리를 강하게 막 조여드니까 다리에 있던 피가 창자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요소 중에 한쪽이 지나치게 약해 있는데 다른 쪽을 빠르게 개선하려고 막 했더니만은 충돌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충돌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편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대신에 충돌 현상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 놓고, 아, 내가 기립근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충돌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럼 기립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왼팔 운동도 그게 맞춰서 비례해서 왼팔 운동도 많이 하고 기립근도 해주니까 안짱다리를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걸 받아주기 시작하더라. 수용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은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제 여러분한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앞발, 뒷발 문제가 한 70밖에 안 돼서 이걸 강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구리 문제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옆구리는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옆구리도 뭐 한 7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다리도 70, 옆구리도 70이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리는 막 한 30을 막 개선하려고 달라들고, 옆구리는 그냥 좀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이러면, 앞발 뒷발은 막 30이 개선돼서 올라오는데 옆구리는 30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올라오다가 충돌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상한 현상이 막 전립선에 압박이 온다든가 사타구니 쪽에 막 문제가 생긴다든가 항문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방광 혹은 자궁 막 이런 쪽으로 막 압박이 온다든가 골반이 막 좀 불편해진다든가 허리가 심지어 불편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4가지 요소들, 심지어 5가지 하면 안짱다리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은 일단 예외로 좀 두겠습니다. 스트레스가 1등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등수를 매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 그냥 별표, 그냥 부록으로 빼놓겠습니다. 그 5가지가 조금 비례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같이. 5가지 요소를 처음부터 안짱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4가지 문제를 해결하세요.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면 안짱다리 문제까지 조금 집어넣으세요. 안짱다리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그 4가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안짱다리 문제까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유가 좀 있어야 안짱다리를 집어넣죠. 근데 4가지 문제도 통제가 안 되면 아직은 안짱다리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4가지 문제가 뭔가 조금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안짱다리 문제가 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죠? 저 동영상을 통해서도. 근데 알고 있어도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뻔한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수치를 부여를 하세요. 그리고 좀 비슷하게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오른손 잡이라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왼쪽은 60, 7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다리 문제, 옆구리 문제, 기립근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하여튼 90까지 오는데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두 달, 석 달 정도면 개선이 됩니다. 기립근도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립근 문제를 저는 지금 하여튼 90이 넘었습니다. 95 정도 해결됐다고. 거의 조금 오른쪽으로 잘 안 돌리게 돼요. 근데 약간은 신경 씁니다. 왼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기립근이 약간 왼쪽이 또 이렇게 왼손을 약간 더 무겁게 차고 있고 수건도 대고 있기 때문에 잘 때 약간은 왼쪽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더라도 일부러 제가 오른쪽으로 기립근을 한 번씩 돌려주거든요.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생각날 때 한 번씩 이렇게 확인차.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립근 테스트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오른쪽 팔, 오른손. 기립근이 오른쪽 척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척추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실 때
이 오른팔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왼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걸어 다니면, 그죠? 왼쪽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여기에 손등에 이 근육에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냥 걸어 다녀보면 알아요. 왼쪽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오른쪽 기립근이 바짝 섭니다. 단단해져요. 왼쪽 발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들릴 때, 왼쪽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오른쪽 다리가 들릴 때 기립근이 바짝 서요. 이 알통 올라오듯이 그 경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이 강화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어깨가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행동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라면 이렇게 뭐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닌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빈손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왼손 흔들면서 이렇게 걸어 보시면, 예? 자, 오른손을 여기 기립근에 이렇게 대고 걸어 다니시면 기립근이 슬슬 강화가 됩니다. 슬슬. 왼쪽이 약하신 분들은 왼팔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왼팔 힘을 줄 수 있어요. 오른팔 해설되는 오른팔 이것도 힘이니까 왼팔을 좀 흔들어 줘야 되고, 왼쪽 기립근이 약하신 분들은 왼쪽 뒤에 허리 뒤를 이렇게 대고 있으시면 걸어 다닐 때 알아서 기립근이 강화가 됩니다. 이제 걷는 동작과 함께 자극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효과는 있는데 걷는 것보다는 약해요. 효과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하여튼 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앉아 있을 때는 그죠?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죠? 의자를 벽에 딱 기대 놓고 벽에 이렇게 기대면 왼쪽 오른손잡이라서 이제 왼쪽 등짝이 약하신 분들은 왼쪽 등짝에다가 수건 같은 걸 좀 접어갖고 이렇게 하나 대세요. 왼쪽 등짝이 약하신 분들. 오른손잡이들은 거의 왼쪽 등짝이 약해요. 네? 팔배근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기립근이 약하면 모래주머니를 뭐 250도 괜찮고 500도 괜찮고 이렇게 오른쪽 뒤에 기립근에 대놓고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 등은 왼쪽 등, 기립근은 오른쪽 기립근. 만약 왼쪽 기립근이 약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등은 왼쪽 등, 기립근은 왼쪽 기립근.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그냥 TV를 보시다든가 뭐 하여튼 유튜브를 보신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것 자체로 기립근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혹은 걸어 다니실 때 혹은 누워 있을 때 혹은 잠잘 때 기립근을 이렇게 조정을 천천히 하시면 기립근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저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앞발 뒷 좋습니다. 일단 기립근 응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어떤 내용을 너무 연결돼서 자꾸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걸어 다닐 때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들썩들썩. 물론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를 훨씬 더 많이 들썩거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어깨만 자꾸 치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양쪽 어깨를 치세요. 양쪽 어깨를. 그죠? 물론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는 사람들도 양쪽 어깨를 치면서 오른쪽 어깨를 더 자주 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그냥 제가 놓친 부분들 하나씩 집으면서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